신경인성 방광 환자를 위한 배뇨 관리 안내, 배뇨 관리의 종류와 방법. 본 동영상은 신경인성 방광으로 배뇨 장애가 있거나 배뇨 장애 위험이 있는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배뇨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효과적인 배뇨 관리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기본 관리. 수분 섭취 방법. 하루 수분 섭취량은 1800에서 2000cc 정도로 조절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끼니에 밥과 국을 모두 먹으면 반찬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약 400cc를 섭취한 것입니다. 아침 기상 시와 아침 식사 후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200cc를 섭취하고 여기에 약간의 간식이나 과일 등을 섭취하면 물 2000cc 정도를 섭취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전에는 식욕이 없어서 대충 먹다가 오후가 되어서야 여러 가지를 많이 먹는다면 늦은 밤 소변이 마려워서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후 2시 이후에는 저녁 식사와 약 드실 때 외에는 수분을 제한하셔야 편안히 주무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소변 보기. 이 방법은 특히 인지기능 장애, 실어증, 이동능력 장애 등이 있는 뇌병변 환자나 척수 상부 운동 신경인성 방광이 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관리 방법입니다. 소변은 아침 기상시부터 시작하여 오전 6시와 10시, 오후 2시, 6시, 10시에 4-5시간 간격으로 봅니다.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소변을 보기 위해서는 적절한 양의 물과 음식을 시간에 맞춰 먹고 마시는 습관을 훈련해야 하는데 한 번에 보는 소변 양이 300cc 내외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적어도 3시간 정도는 소변을 참았다가 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방광 훈련에 영향을 주는 음식. 크랜베리 주스나 말린 크랜베리는 세균이 방광이나 요도에 부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소변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요로기 감염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녹차, 커피, 콜라 등 카페인이 함유된 음료는 소변이 생성되는 이뇨작용을 촉진시켜 소변 양이 많아지게 하고 소변이 더 자주 마렵게 하기 때문에 조절이 필요합니다. 골반저 근육운동. 이 방법은 약해진 요도 관략근으로 인해 요실금이 있는 분들, 특히 고령의 여성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케겔 운동이라고도 불리는 골반저 근육 운동은 소변을 참을 때까지 힘을 주는 것을 연상하면서 질과 항문을 10가지 세는 동안 조였다가 다시 10가지 세는 동안 이완하는 방식으로 반복하시면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똑바로 누워서 양발을 쭉 뻗은 상태에서 양발을 10cm 정도 위로 들어 올린 자세를 10가지 세는 동안 유지했다가 돌아오는 것을 반복하거나 튼튼한 의자 뒤를 잡고 선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어 10가지 센 다음 쉬기를 반복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가 스스로 운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운동을 도와줄 수도 있는데 자리에 똑바로 누워 무릎을 굽혀 양발을 모으고 발목을 잡아준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린 자세를 10초간 유지했다가 내리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도뇨 방법. 도뇨란 가느다란 도관을 이용해서 소변을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간헐적 도뇨법. 간헐이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쉬었다가 시행하는 것을 반복한다는 뜻으로 소변이 찼을 때 도뇨관을 직접 방광에 넣어 소변을 빼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방광 기능 장애로 스스로 소변을 보는 것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성공적인 배뇨 방법으로 특히 배뇨근의 반사가 과도하게 일어나면서 소변을 지리는 환자에 대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헐적 도뇨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별도의 동영상을 참고하십시오. 외부 소변 수집기구, 기저귀. 기저귀는 실금으로 옷이나 이불을 버릴까 염려되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환자 스스로 소변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젖은 기저귀를 즉시 갈아주지 않으면 욕창이 발생할 위험도 높아지므로 가능한 한 기저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콘돔 카테터. 콘돔 카테터는 남자의 경우 기저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기구인데 하루 한 번 교체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음경 피부에 손상을 주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치도뇨법. 앞에서 설명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도뇨관을 요도나 복벽을 통해 방광 내부에 삽입하여 소변이 나오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유치도뇨관은 재질에 따라 교환 시기가 달라지는데 라텍스는 1주, 테프론은 2주, 실리콘은 4주 간격으로 교환을 합니다. 삽입 후 도뇨관이 움직여서 요도나 방광을 자극하지 않도록 도뇨관은 반창고나 특정 제품을 사용하여 아랫배에 고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머니 속의 소변이 방광 속으로 역류하면 감염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소변을 모아주는 주머니는 항상 방광보다 아래쪽에 위치해야 하고 누운 상태에서 이동을 할 때처럼 소변 주머니를 침대 위에 올려야 할 경우에는 소변이 방광 속으로 역류하지 않도록 반드시 소변줄을 잠가야 합니다.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면 특별히 먹는 것을 제한하지 않고 먹고 마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속해서 풀어두면 방광 용적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루 5회씩 4시간에서 5시간 간격으로 도뇨관을 잠갔다가 풀어줌으로써 방광 용적을 유지해두는 것이 좋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소한 저녁 시간에 하루 1, 2회는 도뇨관을 잠갔다가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유치 도뇨관이 당겨져서 출혈이 있거나 소변 주머니에 육안으로 혈류가 있을 때, 소변이 탁해지면서 냄새가 날 때, 잠금 장치를 풀었는데도 소변이 나오지 않을 때, 그리고 적절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율신경, 과반사증이 호전되지 않을 때에는 신속히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한편 특별한 문제가 없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방광 검사를 하여 방광 내에 결석이 생기지 않았는지, 요도 손상이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약물요법. 환자에 따라서는 방광의 크기를 늘려주거나 소변 배출이 잘 되도록 약물을 투여하기도 합니다. 방광 크기를 늘려주는 약. 디트로판 등의 약물은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 방광에 더 많은 양의 소변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은 변비나 입마름, 시야가 흐려지거나 겹쳐 보이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자연 배뇨를 할 경우에는 약을 투여하지 않는 환자에 비해 방광 속에 남아있는 잔뇨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방광의 수축을 도와주는 베타네콜이나 요도 관략을 열어주어 소변이 잘 나오도록 도와주는 독사조신 등의 약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상체를 일으키거나 일어설 때 저혈압으로 인해 현기증이나 식은땀이 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인성 방광 환자를 위한 배뇨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